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토익 도우미 두드림쌤입니다. 오늘 저는 직장인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토익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직접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직장인분들 너무 시간 없으시죠?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워킹맘이시거나 워킹파파이시다. 그러면 더더욱 시간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40대이면서 직장인이고 워킹맘인데요. 저도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 토익 공부할 시간이 없었지만 제가 어떻게 토익 공부할 시간을 마련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직장인 분들의 출근 시간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결국 출퇴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짬짬이로 낼 수 있는 시간 첫 번째는 출근 시간입니다. 음, 저는 출근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걸렸었는데요. 그 출근 시간 동안에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탄 적도 있었고, 자차로 이동했던 적도 있었고, 도보로 이동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쇼츠를 보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면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지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눈이 빠지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뭐를 보는 걸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웹툰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지옥철을 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출근 시간은 조금 이르기 때문에 지하철이 붐비는 시간대를 탄 적은 거의 없지만 출장을 가야 될 때가 있어서 지옥철을 탔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낑기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꿀 같은 출근 시간. 앞으로 유튜브는 보지 마시고, 인스타그램도 보지 마시고, 웹툰도 조금 밀어주시고요. 토익 공부할 때만큼은 LC, 즉, Listening Comprehension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말하는 이 LC도요, 유튜브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키는 순간 알고리즘 때문에 자꾸 유혹이 뜨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고요. 아주 구글에서 정교하게 그렇게 의도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키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LC MP3 파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추천드렸던 그 ETS 토익 단기 공략 책에서도 ETS 그 MP3만 모아놓은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운받으셔서 넣으셔가지고 들으셔도 되고요. 해커스 같은 경우도 MP3만 따로 하는 그 앱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은 반드시 무엇을 한다? LC를 듣는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LC 듣는 거 너무 재미가 없다. 근데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재밌으면 누구나 했겠죠. 그런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파트 2의 이 부분은 반드시 다 듣고 간다. 그런데요, 사람의 감각이요. 청각에만 집중되게 되면 반드시 더 집중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단어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뭔지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지금 출퇴근 시간이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였을까를 되뇌이고 직장에 가서 한번 스크립트를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 단어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LC만 계속 들어주신다, 출근 시간. 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짬짬이 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점심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에 항상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가고 그리고 산책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제가 점심시간을 원래 보냈었는데요. 토익을 준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이 시간도 정말 너무너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건강상의 이슈로 도시락을 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게 됐고요. 혹시 직장에 도시락 싸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정말 만드는 데는 뭐 30분 정도 걸리는데 먹는 데는 5분,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익을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시락을 싸실 수 있는 분들은 도시락을 싸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그것도 이제 저는 저 혼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저 혼자 밥을 먹고 남는 시간 동안은 열심히 이제 토익 공부를 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요, 오히려 시간이 많을 때보다 시간이 없다고 쫓겨질 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심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30분이더라도 저는 그때는 LC를 하지는 않고요. 무조건 RC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RC를 하는데 여러분 파트 5, 6, 7 중에서 저는 5를 했었어요. 제가 파트 5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는 전부 다 전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트 5의 중요한 컬로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접부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면은 문제 한 뭐 10개만 풀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심시간도 저는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퇴근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신 분들이랑, 그다음 워킹맘, 워킹파파이신 분들이랑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벌써 말씀을 드리면, 저는 퇴근을 하고 나서 저희 아이는 학원을 조금 갔다 와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아이가 학원을 갔다가 오는 시간까지는 약 1시간, 가끔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여유가 생겼었습니다. 원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집으로 가는 순간 새로운 출근이죠. 집 가서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요. 요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익 공부하는 기간만큼은 그 시간에는 이제 집안일을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또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잠깐 동안 쉰 다음에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때도 역시 저는 RC를 공부했었습니다. RC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가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는 LC를 틀어놓기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오죠. 아이가 오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저는 집안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 다 한석봉 어머니 아시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라고 하셨던 그 한석봉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알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제 학원에서 갔다 오고 나서 애들도 바쁩니다. 그런데 어쨌든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너는 숙제를 하여라. 나는 지금부터 청소를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또 약간 미션처럼 하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 하면서 누가 더 빨리 잘 끝내나 이런 식으로 미션을 하시면 아이도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조금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도 먹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리에 아예 같이 참여를 해서 자, 엄마가 요거 할 테니 너는 요거 썰어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요리라는 게 아이와 래포를 형성하면서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집안일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시간은 주말입니다. 결국 직장인들은 평일에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는 모든 직장인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주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저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일단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둘 다 쉬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둘 중에 하루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아이와 육아도 열심히 하고요. 놀러도 다니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대신 나머지 하루는 남편이나 이제 다른 주변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독서실을 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다고 결코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적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게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간을 내주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집 앞에 있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뭐 집에서 공부하시는 것보다 독서실에 가셔서 그렇게 조용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공부하는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시면 효율이 훨씬 더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못했던 특히 파트 7 같은 경우는 좀 더 문해력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했었고 마지막에는 제가 모의고사를 LC는 풀지 않고요. RC만 풀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RC 같은 경우는 75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1시간 15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토익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는 모의고사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시간 15분은 아니고 한 1시간 10분 정도를 잡고 모의고사 연습을 했고요. 그거를 피드백하는 시간도 역시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 한 챕터 공부하고 그다음에 리뷰까지 하고 오는 거를 주말에 목표로 삼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싱글이신 분들은 더 시간이 많으시죠.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셜 네트워킹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나머지 하루만큼은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이 토익 공부를 병행한다는 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었고, 중간에 울기도 많이 울었었고, 슬럼프도 있었고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올렸던 직장인 940점 달성기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 외롭고 지치고 그런 싸움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과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내시는 그 시간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그 시간이라는 거 결코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